예, 포항 남구 울릉군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언론을 여러 각도로 많이 조명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 또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실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사가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YTN을 두고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현안 질의까지 또 오늘 청문회까지 상당히 많이 힘들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민영화됐는데 정치로부터 공기업으로부터 지분을 매각을 해서 민영화됐는데 여기 좀 독립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는지 참 저도 야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우리 유진기업 강희석 대표님 계십니까? 예, 앉아서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저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에서 16년 있었습니다. 16년 있었는데 이 기업에서 방송사를 인수한다는 건요 굉장히 참 위험한 일입니다. 고민 많이 하셨죠? 저는 인수 당시에는 자리 없었습니까? 예, 자리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냐 그러면요. 방송사를 잡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방송사 운영은 호랑이 꼬리를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호랑이를 잡는 거고 힘이 딸리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는 속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방송사, 언론사를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럼 유진이 왜 방송사를 인수하러 들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 사장님? 왜 인수하셨습니까? 제가 취업 후에 많은 논의를 해보면 유진그룹은 사실 보도 전문을 넘어서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사업의 기회를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 다각화의 측면이 강하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이 지분 구조 관련해서 뭐 혹여 우리 시중에서 의심하는 유진 기업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언론의 힘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YTN을 인수한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개입하는 바가 없습니다. 네. 현재 어떻습니까? 뭐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YTN 인수한 거 후회하십니까? 유진에 좀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백 사장님. 네. 유진으로부터 사익에 관련된 보도의 청탁이라든가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줬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해당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네. 강 사장님. 네. 인수하셔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선 민간 기업이 방송을 인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편성권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처우와 여러 가지 보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맞습니다. 자본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YTN 변화된 부분이 많은데 뭐 업무 환경도 개선됐고 명예퇴직 기준도 완화됐고 이런 거 어떻게 뭐 사실입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실로 보이고 저 중에 상당수는 YTN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YTN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다. 김백 사장님 맞습니까? 네, 뭐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뭐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제가 봐도 뭐 취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그룹이 이 자본을 투입해서 인수한 다음에 방송 환경이 나빠졌다든가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다든가 또는 사업이 이익에 방송을 활용했다든가 악용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그 강 사장님 네. 인수 당시에 방통위의 조건부 허가 조건 10가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10가지 조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 매년 제출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출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출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년간 400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속 이행해야 된다. 약속 지키셨습니까? 네, 저희는 저 400억은 아마도 YTN의 재승인 조건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에게 유진 ENT에 부과되어 있는 조건은 최다 출자자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YTN에 200억, 유진 ENT에 400억, 총 600억의 자금을 증자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예. 이 10가지 해당 조건에 있어서 YTN이 미비한 게 있습니까? 잘 지켜왔습니까? 지금 오늘 200억 투자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특별히 보이는 방송의 공적인 영역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는 조건이 답니다. 왜? 방송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을 지키라고. 예. 이거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TN 문제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매듭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진으로서도 큰 제가 봐서는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크게 도움 안 돼요. 크게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 강요나 압박에 있어서 강 사장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서 유진이 인수하라는 정부 초구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상임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몰라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신성모 의원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SKT 사태가 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는데 이 해킹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그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본다면은 이게 보완해야 될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 해킹을 좀 방지하고 또 민간으로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이 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은 각 그 우리 사업체에서도 계속 많은 이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해킹을 하는 공격하는 쪽에 그 능력들이 계속 또 이 진화를 해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더라도 또 뚫는 해커가 분명히 또 올 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예방하고 뚫렸을 때 이걸 어떻게 조처를 하느냐, 이것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은 사업자가 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져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처벌 규정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유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쉽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 보안의 강도현 차관님, 국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될 제도가 뭐가 있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상관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지금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아세요? SKT 부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얘기해 줘 보세요, 의원님께. 예, 주민번호나 아니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 그다음에 여권번호 이런 것이 그 반드시 암호화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될 범위를 늘려주면 보안은 강화되는 거죠? 예, 일단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 할 수 있고요. 과기부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정지 3개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거기서 뭐를 고치면 좋겠다.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뭐 그쵸? 과기부 차원에서는 그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그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그건 너무 일반적이죠. 아니요, 이건 그거 굉장히 아니 중요한. 일반적인 말씀이죠.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해킹 사고를 막으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법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을 콕 찍어서 하면 법이라는 게 규제니까 SKT나 통신사들이 좀 더 이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차원의 법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강화하는 게 그게 좀 좋은 것이 될는지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기부 장관님, 예를 들면 개인정보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넓히는 것은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몇 가지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뭐 여권번호 등. 그걸 조금 확대하면 보안 수준은 강화되고 그거는 약간 귀찮은 거지. 그렇게 뭐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아니, 그 거를, 문제는 이런 뭐- 거를 반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반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반대하지 답답합니다, 않았습니다. 진짜. 저는 반대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것은 미치겠네. 우리가 뭐 개발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단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국회가 뭘 할 수 됐습니다. 있느냐를 질문을 하셔서 아니요, 국회는 지금 이런 법제도 개선 좀 깨알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